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계묘년, 무오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8글자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는데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죠. 쇠, 철이 되겠고 이 금의 기운을 기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숙살지기라고 하고요. 숙살기라고 합니다. 좀 엄숙하고 좀 서늘한 느낌이 될 것이고 이 금이 가장 왕성한 계절은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 술, 월이 보루 모두 가을이 되는 것이고 이 가을이 왕한 계절이 바로 이 금이 왕한 계절. 그래서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금이 있었을 때 그 기운이 있을 때 만물이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 관장하는 가을 방향으로는 서쪽이 될 것이고요. 주관하는 신은 좌청룡 우백호죠. 하얀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색깔은 당연히 흰색이 되는 것이고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입니다.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보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의를 주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우 이순신 같은 의를 의와 충을 중요시 여겼던 우리나라의 성우 장군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관우를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관우는 일본, 중국 장수고 그죠? 우리나라 이순신이라고 하는 특출난 장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주관할 때 관우를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나라 성우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나눠놨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겠고 더 깊이 파고드는 것보다는 좀 전반적인 사주 명리학의 전반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양은 같이 붙어 있는 존재. 음이 없으면 양이 없고요. 양이 없으면 음이 없기 때문에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쇠가 될 것이고 숙살 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은 나머지 여타 의를 주관하는 것 다 똑같지만은 신금과 경금의 차이, 경금은 양금이고요. 신금은 음금이 됩니다. 음양의 차이, 그 성질이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스럽고 좀 굉장히 동적이면서 좀 강한 그런 이미지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면 정적이면서 조금은 부드럽고 유연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쇠라고 하더라도 양금이냐 또는 음금이냐에 따라서 그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데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죠.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완철금. 자,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그런 개념.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쇠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음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금, 보석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옥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반지 같은 거라든가 각종 주얼리 같은 거 있죠? 주얼리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신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금은 땅에서 금방 캐낸 금강석이에요. 금광석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가공을 해서 그 원철에서 불순물을 다 정리하고 순수한 예를 들어서 금을 뽑아낸 다음에 그 금으로
가지고 보석, 반지, 금 반지, 금 목걸이, 금 시계 등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은 좀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좀 날카로운 면이 있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따뜻하고 미적인 감각과 광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용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련 또는 재련을 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경금을 단련하고 경금을 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 불러서 단련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대장간이라든가 또는 제철소 같은 데서 금을 단련해서 여러 가지 철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목생화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그 온도가 철을 단련할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야지만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은 대체적으로 정화와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치용함에 반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화를 봐서 신금을 단련하게 되면 여러분들 금반지, 금목걸이 녹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금은 그래서 화가 강한 것을, 왕해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은 오로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세진, 세척이라고도 하고요. 도세주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병화 같은 것으로서 빛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 신금 자체의 아름다운 그런 광채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위주로 쓴다고 하면, 신금은 임수를 위주로 쓸 때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참작해서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또는 뭐 제강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뭐 알아도 그만, 용어는 알아도 그만, 뭐 몰라도 그만이지만 최소한 월령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지라고도 한다라고,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제강 또는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그때 필요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이 월령,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시도 있지만은 똑같은 지지가 아니라 월지만이 오히려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계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춘하, 추동,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라고 하죠. 이 춘하추동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사주가 너무 어느 일간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고, 또는 재성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고, 식상, 관성, 뭐 인성 어느 한쪽이 너무 왕해져 버리면 굉장히 고한 사주가 되죠. 예를 들면은 일간이 약한데 관상이 왕하다, 살중신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하다, 설기태과가 되는 것이죠.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왕하다 그러면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왕하다, 모왕자세가 되는 것이다. 모왕 다 좋지 못한 사주들이고, 근데 일간이 너무 왕한데 식재, 관인이 모두 약하다, 신왕, 무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거는 왕세가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라고 해서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한난, 조습이 중화가 되지 않았다, 너무 뜨겁다 그러면 사막같이 되는 것이고, 너무 춥다, 온기가 전혀 없다 그러면 남극 대륙처럼 되는 것이다. 사막도 남극 대륙도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화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지금 5월이죠. 이제 5월도 7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만 하게 되면 5월도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6일 정도 남았고요. 7월 7일이 되게 되면 이제 소서가 되죠. 소서가 되면서부터 월이 5월에서 이제 미월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5월은 망종과 하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망종과 하지. 망종은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시점, 기점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양이 극성하고 음이 가장 약한 시점에 이 하지가 지나면서 일음이 시생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화왕절이 되겠습니다. 여름이 될 것이고요. 매우 조열하죠.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도 염천지절이라고도 표현. 쉽게 말하면 너무 덥다. 혹석이라고 하죠. 혹석이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만물이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사람도 여름에 물이 없으면 죽을 것이고 동물도 식물도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말라 죽겠죠. 고사한다라고 표현하죠.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것이고 물은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 것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조후,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생육이라고 하는 것도 수가 있어야지만 한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물에는 양수가 있고요, 음수가 있죠. 양수는 대표적으로 임수를 말하는 것이고, 음수는 대표적으로 개수를 말하는 것인데,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쓰임이 있겠지만,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육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진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광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것은 대체적으로 개수를 위주로 쓰고요. 세진 또는 보광은 임수를 위주로 쓴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임수를 쓸 것이냐, 개수를 쓸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수를 용신으로 쓴다. 무조건 그냥 임수도 좋다, 개수도 좋다가 아닙니다. 일간에 따라서 임수를 써야 되는 일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수를 써야 되는 사주 또는 임수를 써야 되는 사주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일간이 경금일간이죠. 경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은 정원에서 단련해야지만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경금이 단련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화극금이 돼서 금을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용에서 금을 녹여버리게 되면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적당하게 단련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5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금이 녹아버린다. 아무리 정화가 필요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만 못하죠.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의 경금은 용신으로 써야 될 화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수가 있어서 이 5화의 기능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개수가 아니라 경금은 임수를 쓴다. 이 임수로서 열기도 좀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금을 갖다가 뭘 해준다? 세진 또는 세척해주는 용도까지 있기 때문에 5월의 경금은 개수를 얻는 것보다는 뭘 얻는 것이 좋다? 임수를 얻는 것이 좋겠고, 단 5월의 임수는 포태법으로 여기가 태지가 되죠. 수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의 근원,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경신금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비견겁제가 있거나 지지로 신유금 등의 금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마련해줘. 신유금이 있으면은 일간도 자체적으로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해수라든가 자수 등이 있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유금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원령의 특성, 세 번째로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오화는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음으로 쓴다. 체양 용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은 본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음화가 되죠. 월지는 화가 일간 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관계, 나를 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은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나를 극하는 것 극아자죠. 극아자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양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령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이 됩니다. 오늘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양금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얘는 정관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한 시점에 금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할까요? 화가 왕할까요? 관성인 화가 더 왕하죠. 그러면 이거는 신약관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만약에 관살인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살중신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한 경금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생교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이 생조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으로 할 때 천간에 무토와 기토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경금이 너무 약해서 인성으로 생조해 준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기토가 투출해야지만 이 습토인 기토가 경금을 생할 수 있고, 만약에 기토가 아니라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토다 매금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무토 투출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간이 약해서 토로 생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기토가 투출되어야 된다. 또 지지로 진술축 미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진토나 축토라야지만 경금을 생할 수 있고, 미토나 또 뭐가 있죠? 술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 물론 술토라고 하는 것은 금이 통근을 할 수 있지만은 5월에 술토를 보게 되면 오술합하게 되면 경금을 녹여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천간으로는 기토, 지지로 진토,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의 뿌리에 신유, 금이 있고요. 더하여 임수로서 뭘 해준다? 경금을 갖다가 도세해주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시켜주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월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무토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한다라고 하여 화토가 모두 왕합니다.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월령 5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연지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할 수 있습니다. 토가 되는데, 근데 간목이나 인목이 아닌 것으로서 무토라고 하는 왕토를 제할 수는 없겠고, 또 5월이라고 하는 화왕절에 수가 없는 목은 목분 비회해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5월에 경금 입장에서 재성이니까 조상이 음덕이 있다. 그게 아니라 묘목에 화를 생하고, 화는 나를 공격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다시 토를 생해서 나를 매금시켜 버리게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묘목이 되는 것이니, 조상의 음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조상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연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수는 경금을 도세할 수는 없겠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다? 무토가 개수하고 이렇게 있게 되면 무개합이 되죠. 이거는 탐합이 되는 것이다. 개수하고 무토하고 탐합하는 것이고, 서로 개수가 용신으로 써야 될 때 무토 있으면 이거는 합거가 돼서 개수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단 좋은 점은 개수가 무토도 묶고 있죠. 이거 그래서 제가 이 계묘년 무월의 개수의 역할은 뭐다? 제가 비유를 들 때 논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논개가 적장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뭐든지 끼게 해서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같이 산화했죠. 개수는 산화한 것이고, 일본 장수는 비명 행사요.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개수를 갖다 무토가 합거한 건 안 좋지만은, 반대의 입장에서 개수가 무토라고 하는 적장을
들고 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경우 입장에서 개수를 놓친 것은 아쉽지만 무토를 묶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괜찮은 것은 일지에서 뭘 봤다? 신금이라고 하는 걸 본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금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임수가 투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암장되어 있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이 일지 하나에 경금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또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매우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도 단식 판단이죠. 단식 판단, 무조건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저 신금이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죠. 그러면 배우자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우자 덕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그 다음에 식신인 임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덕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생시 병자시가 있습니다. 병자시가 되면 일단 요거 걱정할 분들 많이 있는데, 좌우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보시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이거는 좌우충이 되지 않고요. 신금하고 이거는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라고 해서 삼합인데, 저 진이 없어도 신 반합이 됩니다. 신자 반합이라고 해서 저는 수국이 형성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의 세력을 얻는 것은 좋은데, 금의 기운이 조금, 신자 앞에서 금의 기운이 좀 약해지는 것은 조금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신자 앞에서 5월의 뜨거운 열기는 식혀줄 수 있는 것은 장점입니다만,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된다?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5월에 화가 가장 왕할 때 병화 투출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죠, 원래 5월의 경금은 신약 관왕인데, 신약관왕인데 저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살중신경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자수국에서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시 목화대시 왕해지는 그런 운으로 왔을 때는 칠살이 경금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조금은 꺼림직한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가 되면 좀 좋은 점 뭐냐면, 얘는 병화가 아니고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통근했죠. 축의 통근하죠. 축토는 습토로서 경금을 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자시보다는 제가 봤을 땐 정축시라고 하는 시가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무토가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지만 개수가 묶어놓고 있어서 논개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아주 독특한 개수의 작용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인시가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좋지 못한 것은, 5월에 이 무토가 투출돼서 얘는 개수에 묶여 있지만은 5월에 이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어떻다? 이 무토는 5월에 화토가 왕할 때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 개수는 얘를 갖다가 묶어놓지 못하죠. 무토가 경금을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토다 매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것은 인신충까지 걸립니다. 인신충까지 걸려서 핵심은 신금이 깨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완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심각하다. 목이 와서 금을 건드렸으니까 간, 그 다음에 무토가 금을 매금하니까 폐, 대장, 어렸을 때부터 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신경 굉장히 예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로 신금에 이렇게 뿌리 두고 있으면 굳이 기토가 투출될 바는 아니지만은,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해서 이 기토는 습도로서 경금을 생할 수 있겠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묘시보다는 저는 정축시를 좀 더 좋게 보겠고요.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경진시는 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금 비견 이 투출되어 있다, 진토,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인데,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경진시도 나쁘지 않지만,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신합,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사신합수 이렇게 배우지만은, 이렇게 천간에 경신금 있으면 이거는 사신 합금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말씀하시는 건 좋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이 약하지 않고 신중히 있는 임수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진시보다는 경진 신사시를 좀 좋게 보겠고요. 이 모시 같은 경우에는 원한적인 그러한 5월의 경금이다. 잘 보십시오. 5월의 경금이 약하죠. 신약 관왕인데 반드시 뿌리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야 된다고 했죠.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죠? 신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러면 경금도 신의 뿌리를 얻었고요. 임수도 뿌리를 얻었고 5화 두 개가 있어 하더라도 이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축시 나쁘지 않고요. 신사시도 제가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요. 이모시도 굉장히 괜찮은 생시가 될 것이다. 추천되는 드리는 생시를 말씀드린 거고, 개미시 같은 경우는 개수 투출된 것은 썩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개수는 일간의 기운을 물론 5월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은 하지만 경금이 개수를 많이 보게 되면 경금을 세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녹슬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뭐 녹을 두 개 얻어서 경금 자체가 세력을 얻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운이 이렇게 수운, 금수운으로 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가 좀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사 이모시 정도, 정축시 정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을려시 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병자시와 마찬가지인데 병술시면은 병자시에서 병화가 더 세력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신자 수국해서 화의 기운을 어느 정도 낮춰줄 수는 있겠지만은 병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오술합 이거는 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병화가 술의 뿌리를 두고 오의 뿌리를 놓기 때문에 이 병화는 반드시 어떻게 돼? 경금을 극을 하게 되면 경금 자체가 굉장히 유약해질 수가 있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